안녕하세요. 폐암 사기를 자연치유하고 있는 피그말리온입니다. 기침으로 인해서 잠깐의 흔들림과 두려움 때문에 다시 한번 자연치유를 하는 것이 맞나라는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은 자연치유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차피 폐암 사기는 자연치유를 해도 완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암제를 먹었을 경우에 어떤 통계에서는 연장할 수 있는 수명이 2, 3개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항암제를 먹으면 또 부작용이 있잖아, 그죠? 일회사 같은 경우에는 심한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을 제가 옆에서 좀 보기도 했고요.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어차피 완치가 없을 밖에는 2, 3개월 더 살자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분명 자연치유로 완치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면 자연치유로 완치하신 분들도 있고요. 폐암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 5월 달에 경주 자연의원에서 2주 동안 암 캠프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이제 자연치유를 결심하고 나서 유튜브에 보면 조병식 원장님 자연호에 대한 설명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어느 지인분을 통해서 좋다라고 해서 2주 자연호원 캠프를 갔다 왔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캠프를 했던 분 중에 유방암이면서 뼈전이가 되고 폐전이가 되셨던 분이 지난 11월 29일 날 CT를 찍었는데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며칠 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또 한 분은 위암이었는데 그분도 어디인가 전이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분은 전이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봤는데, 저희랑 같이 캠프할 때 복수도 찾다라고 했는데 그분 또한 간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도 육종암이었던 한우가 덩어리진 암이 없어져서 태어난 경우를 봤거든요. 분명 자연치유로 낫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또한 제가 계속 자연치유를 하게 되는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자꾸 본병원에서 하는 항암제만 항암제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항암제라기보다는 독성물질 항암제이지만 발암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 하는 항암제를 먹지 않고 있다 뿐이지 항암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암제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치유라고 한다 해서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치유를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항암요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비타민C 정맥 주사도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BRM270이라는 암 줄기세포를 억제한다는 천연물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BRM270은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시킨다고 해요.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제가 그 회사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복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저용량 날트레 요법도 하고 있고, 또 요즘 핫한 구충제 복용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항암제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 요양병원에 있을 때 고주파 온열 치료도 했었고요. 또 지금 비타민C 정맥 주사와 함께 글루타치온 주사도 맞고 있어요. 이런 항암 요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화학 항암만 항암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적은 이런 요법들로 항암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 몸에 암을 만드는 그런 생활 습관이나 생각 습관들을 많이 바꾸면서 바꿨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암은 습관을 바꾸면 낫는다라고 말씀드릴 때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호흡 습관, 수면 습관, 음식 습관, 운동 습관, 대인관계 습관. 제가 호흡 습관은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단전으로 호흡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그 단전 호흡이 되고 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고, 또 수면 습관은요, 제가 옛날에는 자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밤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뭐 한 10시 정도에 자고 아침 6시, 뭐 6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 수면 습관도 바꿨고, 제가 가장 많이 바꾼 게 이제 음식 습관인데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제가 자연 치유를 시작한 올 4월, 5월 정도에서부터는 일체 그 육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붉은 유의 고기뿐만 아니라 닭고기, 뭐 오리고기 이런 고기들, 동물성 단백질 지방은 섭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시간 맞춰서 식사하는 거, 그리고 채식 위주, 현미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 것으로 식습관은 완전히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몸무게도 많이 빠졌지만, 제가 주변에 자연 치유되신 분들의 경험담을 대부분 들었을 때, 대부분 분들이 그 현미 채식, 그 다음에 녹즙, 이거를 중요시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제가 강의를 들은 전문가 선생님들도 이 식습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식습관 잘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습관에서도 나름 이제 풍력도 하고, 요즘 좀 추우니까 그 집 안에서 운동하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08배도 하고 있고, 운동도 제가 병을 알기 전보다 훨씬 산에도 가고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대인관계 습관에서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전에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지 않고 오롯이 저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다. 그리고 잠깐의 그 올라왔던 두려움들이 이제 조금 내려갔고, 제가 어느 그 의사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4월에 재발 진단을 받고 10월에 CT 결과에서 조금 자랐다라는 결과를 받았다라고 했더니 그 정도면 선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그 말만으로도 또 용기가 생기기도 했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달부터 자연출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 마음이 편안했던,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났던 것이 올 9월 정도부터라고 봤을 때 그 전에 아무리 좋은 반복론들을 썼더라도 두려움을 없애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그 암에 대한 두려움이 좀 가신 것이 올 9월이라고 봤을 때 10월의 검사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저는 자연치유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도 쭉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가 어느 정도까지가 열심인가도 이제 고민인데 저는 1년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 강의 들었던 그 신장암 말기에서 완치되신 주마니아님 말씀에 의하면 1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년은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끔, 물론 계속 저희는 사실은 평생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습관이 어느 정도 배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는 약간의 여유를 2대8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년은 정말 꼬박 그 자연주의에 전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본병원에 CT 촬영하는 날인데 어제 그 CT랑 CT 예약을 취소했어요. 어차피 제가 CT를 찍어 본들 달라지는 거는 없기 때문에 CT도 바람제니까 안 찍기로 결심했고요. 저희 언니가 또 영남대병원 예약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 또한 취소할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저를 믿고 자연치유를 믿고 열심히 해볼 거예요. 저는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